방금 발표를 해주신 우리 오정근 교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박사과정 학생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제가 선배님으로 모시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40년 전에 그런 광경이 그냥 똑같이 생각이 납니다. 저분이 그러셨어요. 야 말이야, 이 도블러라는 사람이 말이야 제3의 물결이 지금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그때 저분은 경제학 공부를 하시면서도 저는 그 수학으로 하는 경제학을 좋아했는데 저분은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지방이 어떻게 되고 있나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거기에 수렴을 이제 해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 오정근이라는 이름이 보이길래 그분이 아니시겠지 이랬는데 동명이인이야 그랬더니 동명일인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저 선배님이 그 정책을 만드신 줄 알았더라면은 제가 이렇게 자료처럼 신랄하게 공격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이야기를 주시고 또 이게 좀 공격을 하는 맛으로 또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뭐 순서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어디가 나오죠? 그 안 보이는데 다 아시잖아요. 저표 윤석열 정부의 지금 뭐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도 안 보여요. 화면이 너무 작아. 뭐 공정, 희망, 자율 이렇게 가치를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세 가지 가치하고 약속하고 나는 1대1로 매치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치 1을 구현하기 위해서 약속 2를 하는구나. 가치 2를 구현하기 위해서 약속 2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또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좀 맨 위에 3대 과제를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와 약속을 다시 구성을 하면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속 2와 약속 3을 묶어서 혁신성장이라는 가치로 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 2를 엮어서 지역 주도로 한다. 이렇게 지역 주도라는 가치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 공정이라는 것을 실천할 만한 약속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새로운 약속을 좀 뭐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약속으로 지역 차별을 철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 끼워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저는 얘기를 시작해서 이거는 근데 이제 뭐 대동소이하는 것이지만 제가 조금 더 큰 스케일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국정과제하고 그 균형발전 특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정과제하고 지역 공약하고 이것을 뭐 살펴보니까 이 내용을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지역의 환경을 잘 조성해 주겠다. 환경이 중요한 거니까 그 환경이라는 거는 이런저런 제도 마련해 주겠다. 공항과 같은 아까 공항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기업하고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정부가 좀 힘써주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지역은 그 주도를 좀 해서 알아서 좀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이
그냥 지역에서 요구사항들을 그 중에 몇 개를 추려 가지고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2달 동안 엄청 다녔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뭐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또 판단을 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평가를 이렇게 해보면 균형발전 정책에 제가 물론 이제 2달 동안 만들어 놓은 균형발전 정책이니까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체계를 갖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참여정부 때부터 균형발전 정책에서 또 혁신도시 정책에서 그 가장 그 아쉬웠던 게 그 지역의 과학기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혁신도시의 그 과학을 그 전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점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디의 지역을 균형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공간의 단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광역 단위로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 단위로 시키겠다는 건지 뭐 시군 단위까지 시키겠다는 건지 읍면동까지 시키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근데 저희들이 할 때는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도권 비수도권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한 단계 가야 되지 그러지 않나 하는 저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요거 그리고 뭐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새롭게 얘기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 지적을 하시듯이 그냥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다.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이제 호도를 하는 것들이 많죠. 그건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편다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주민 편의를 생각하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그냥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내놓는 일이 많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화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이제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시그널을 지금 어떻게 주고 있냐? 대통령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서 세종시 관련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관련 얘기죠. 대통령 근무실을 세종시에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어떻게 돈을 들이자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돈 안 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굳이 세종집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멘트가 있고, 원희룡 이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나쁜 거는 수도권에 있는 자원을 지방에다가 이전하는 것이
이렇게 주무장관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럼 대통령의 생각과 장관들이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을 좀 요건 많이 지금까지 많이 하는 얘기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인력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는 반도체 지방의 과학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선동격선 아닌가 싶고, 이게 교육부의 수건 사업을 반도체를 빌미로 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교육부의 수건 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혼내주니까 교육부 장관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혼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아주 최근에 흥미로운 그 자료 하나를 봤는데, 요 그림표는 우리나라 야구의 승률이에요. 야구 승률을 수도권 팀과 비수도권 팀으로 나누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노란 게 비수도권 야구팀의 승률이고 위에 파란 게 수도권 팀이에요. 지금 야구하면은 그래도 뭐니 해도 호남의 해태와 영남의 삼성이었다. 이 두 개가 격돌하는 것이 프로야구의 묘미였고,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돼버렸어요. 또 이 상태가 계속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밑에 제가 그 프로야구 시청률을 보여줬는데, 그 시청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낮지만 그나마 낮는데 이게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시청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경제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렇게 되면 시청률로 표현되는 경제적 성과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에 사는 호남인들은 이제 2세, 3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3세 이렇게 가면 그 2세까지는 아버지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나는 호남 사람인가 봐, 그랬을 수 있는데, 이제 3세까지 가면 이제 그냥 서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혜태, 지금은 기아를 응원하지 않겠죠. 또 영남도 마찬가지로 3세 가면 이제 삼성 응원하지 않고 수도권 팀을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응원하는 팬들이 많은 팀을 중심으로 변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프로야구까지도 이러더라. 이런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원고를 보내놓고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거. 이걸 발굴한 저의 공로를 인정해서 뜨거운 박수를 치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균형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동일하다, 이게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기후위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선순위에 밀려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이익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이익 순위에 밀려서 지구는 드디어 올해 그와 같은 기후 광풍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불균형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뭐 세계야 경쟁해야 되는데 무슨 지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런 시각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데 이민원이 같은 지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이 난리를 치면 나라가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저항을 합니다. 지금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후위기와 동일하다는 그런 시각으로 불균형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래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가서 그럼 진짜로 기후위기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심각할까? 이렇게 보면 실제로 생산성 정체가 수도권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 이후의 자료를 검색을 못해서 이번에 더 그렸는데, 지금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생산성 비교, 95년도에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5.2 대 5.2 똑같았어요. 2005년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이 5.5가 됐고 5.0인데 5/5가 됐네. 요거는 뭐 다이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생산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건지 수도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밑에서는 뭐 가끔 얘기가 되는데요. 그 중앙정부가 그렇게 대통령들은 지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특회계도 끊임없이 수도권에다가 투자를 쓰느냐 이거야. 근데 쓰는 것도 뭐 그런다 쳐요. 그런데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08년 8,221억에서 2002년 1조 5천억으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그러니까 그 수도권은 85% 늘어났는데 비수도권은 5.9%가 감소했다. 그래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짓이냐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래서 제가 정부를 고발하겠다고 막 그랬더니 또 왜 뭔 짓이냐고 또 막 그런 사람들이 하던데, 이거는 이게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안 보이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씩 해지 그랬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거는 지금 이 그림표 있잖아요. 저 위에 그림표. 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 네. 저 그림표가 뭐냐면 제가 야심작으로 만들어서 지방이 블루오션이라는 책에 실은 건데, 이건 제가 노벨상을 받을 표인데 별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 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방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으면은 2배 늘었다고 무지하게 좋아해요.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서울 아파트가 1억에서 그 사이에 4억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느는데 서울 아파트는 5천만 원에서 3억으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하냐면, 초기에는 지방 대 서울이 그냥 1대1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런데 돈이 많아. 돈이 1억 원이 있어가지고 5천만 원씩 나눠 가진 거예요. 화폐량이 늘어서 4억이 됐어요. 근데 지방 아파트로 1억이 갔고 서울 아파트로 3억이 갔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체 재산에서 2분의 1이 지방목인데 이제는 4분의 1이 됐다고요. 4억분의 1억. 그 나머지 도대체 4분의 1은 어디로 갔어요? 그게 서울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것이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지방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재산을 서울에 강탈하는 거야. 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표예요. 이 표는 노벨상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노벨상에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여기다가 제목을 균형 발전은 국가를 살릴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 거래라고 하는 게 경제적 거래가 있고 이전적 거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래가 경제적 거래예요. 이익이 있을 때 주고받는 것, 이익이 있을 때 팔고 이익이 있을 때 사고, 이게 경제적 거래인데 이전 거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거래의 기준은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전 거래의 기준은 오르냐 그르냐예요. 오르면은 이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래에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후진국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이전 거래죠. 그래서 저는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이전 거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굳이 이익을 얘기하면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예산을 써도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강변해 왔지만 이제는 굳이 그렇게 구차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맹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필 완리. 왜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그 가치를 좀 수정하자 그랬잖아요. 그 수정한 것이 이 표입니다. 혁신성장이라는 가치, 공정경제라는 가치, 지역주도라는 가치. 이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트릴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죠? 근데 제가 트릴레마니까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과제라는 거는 트릴레마로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트릴레마로 제시가 되면서 이거를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씩 풀면은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이 가치보다는 조금 더 강한 수단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하는 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뭐라고 하고 지역 주도를 위해서 뭐라고 하고 공정 경제를 위해서 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각계격파를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아주 강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IT 특구, 분권혁신 특구 같은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 때 했던 지방의 그 엄청나게 과학 투자의 절반을 지방에 쏟았던 그 시대의 중앙화 공업 투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균형 발전을 진실로 하겠다면 이 예산의 절반을 지방에다가 그냥 쏟아야 돼요. 그냥 쏟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까 IT 특구에 하든 아니면 지방대학 캠퍼스를 뭘 하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요 자동차 요것만 보여줄게요. 제가 앞으로 균형발전 방안을 어떻게 할까? 요거를 이제 제시 아마 이거 다른 과제로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방향 어디로 갈까? 얘기. 얼마나 빨리 갈까? 얘기. 그 다음에 그 차가 어느 정도 크냐, 어느 지역에다가 균형발전해야 되는지 공간의 이 문제, 그 다음에 연료의 문제, 연료는 예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능의 문제, 이 성능은 아까 과연 자문위원회로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 마인드, 아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마인드가 정 다른 식으로 말했던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고장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자동차가 고장난 원인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왜 생기는가를 원인을 좀 파악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들 해가지고 뭐라고 썼는데, 여하튼 제가 요거는 제가 따로 밑에다가 제가 논문 하나 제가 이번에 아직 발출판은 안 됐어요. 저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한 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5분 정도